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전반적으로 좀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인 투자가 경제 중심이라는 점, 상황에 따라서 한방 승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저배당 우선 하시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충청권 서들인 양승원하고 김관희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후미권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태호의 마크라든지 윤현주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죠. 안창진은 또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에 집중력 발휘 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관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양승원이 과연 김관희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 양승원이 월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 득점은 김관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양승원이 인정받는 경주라는 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한방 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의 머리는 양승원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특성급 3경주입니다. 공태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공태민 입장에서는 6번 류지열의 선행 활약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변수가 있습니다. 직전 회차 죽 썼던 이으뜸 이연구하고는 또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죠. 노조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태민, 류지열 믿다가 고전할 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태민 중심으로 류지열과 전략적 연합이 경제 중심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4경주 정하늘이 지정훈련 때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아도 한 컷 높게 장착하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인천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의 인천은 아니죠. 시속감도 상당히 좋고 직선 내에서도 주입발을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하늘이 인천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타협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세종팀 선수들만 활약이 나간다면 인천의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승 중심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5경주는 정혜민이 강축입니다. 정혜민을 넣고 호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연경이 교통사고 소식에 코로나 확진까지 당했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동기생인 김민준 확실하게 자신감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지난 회차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김관희가 결승전에서도 3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득점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양승원은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매우 많죠. 양승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김관희가 유리할 것이냐 양승원이 유리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황인혁이 출전했었어요. 김관희 쪽으로 배당판이 많이 팔려 나갔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김관희 주력이 아니라 황승호 주력으로 권해드렸었죠. 경륜학만 단독 적중 성공했었는데 김관희가 간발의 차이로 3차권 진입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확실한 건 김관희가 희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맘만 먹으면 11초 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승원 취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양승원이 그래도 상대 전국 면에서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복승은 한 방이죠.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나오면 복승 배당 한 1.2배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쌍승은 두 선수가 고만고만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이런 편성은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되고 한방 승부로는 쌍승하고 복승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때는 복승 한 방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쌍의 머리는 양승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 1번 쌍복 견주권 쪽에 4번하고 1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한방 승부를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싸운다면 이태호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이라든지 4번하고 3번 정도는 이태호 착순 틈새 공략 2차권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1번 쌍복 경주권 한방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4번, 1번, 3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3복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안창진이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든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윤현구가
3차권에서는 욕심내고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공태민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공태민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류재민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즘 물론 류재민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잡고 때리면 10초대, 11초대 초반, 극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류재열이 먼저 힘을 쓰고 공태민이 활용해 나가는 작전, 그 뒤를 5번이 막혀 나가거나 5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고 가고 6번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타입 쪽에 우선하시느냐 2번,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이뜸이 단연 돋보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차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최동현도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까지 끊어내고 있어요. 오히려 류재민이 홈미권 막혀 나가고 있다가 이으뜸과 이현규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동현이 버텨내는 2번하고 5번의 전략적 연합 함께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경주권 쪽에 2번 중심으로 6번 류재민 쪽에 우선하시되 최동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요. 이현구가 죽기 살기 내선 잡아요. 이으뜸이 몰고 갑니다. 7번하고 3번으로 경주가 주도해 나가는데 류재민이 이들을 넘어서려고 한 바퀴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태민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현구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으뜸의 직선 취발이 변수입니다.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요.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최동현이 홈미권 공략해 나가는 3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5 아무래도 노조 선수들 파업했던 선수들 중심으로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제가 봤을 때는 공태민 인정해야 돼요. 류재민과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뜸보다는 최동현을 삼박승권 진입을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과연 정하늘이 인천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몇 경주에서 인천하게 정하늘이 발렸어요. 후미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추임 나섰었고 인천의 선행을 정하늘이 막혀 나갔었는데 털리면서 고전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서 지종훈련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보란듯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아도 3.93으로 높게 장착하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인천이 정하늘이 자신감을 얻을 때 인천은 놀진 않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하늘 인천 박빙의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인천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정하늘이 앞장서도 인천 직선에서 출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인천이 조지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정하늘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복승은 한 방인데 전 인천의 선전을 먼저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 따느냐 못 따느냐 버티느냐 취입하느냐 관건이 같은데 전 인천을 좀 더 세게 보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의 쌍승보다 괜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보시되 배당 가능성은 복승 쪽에 집중 투자는 복승을 한 방승을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있죠. 5번 김영수가 때립니다. 조지원이 몰고 가요. 그 뒤를 2번하고 4번 또는 4번하고 2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세종팀 선수들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이래저래 김영수 선수가 김영수가 끝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지원이 3사코너 지점에서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를 인천이 활용해 나가거나 정한들이 활용해 나가면서 서로 견제에 나선다면 이번 편성 조지현 2차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이라든지 4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의 중심은 4번하고 2번 쌍복건주권 쪽에 4번하고 2번 쌍복건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4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4번, 2번, 3번, 3복건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오히려 김영수가 때리고 조지현이 정하늘이라든지 인천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김영수가
버틸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 2번,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간다면 4번, 2번, 3번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혜민이 강축이죠. 정혜민을 넣고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김현경, 동기생인 김민준의 후차권 착승 경합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태복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들의 인지도 면에서는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정혜민의 뒷자리를 김현경이 막혀 나갈 것이냐, 동반 입장 경험이 상당히 많죠. 김민준도 저력을 갖춘 선수를 점에서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출전 선수 상담 결과 유심히 봐야 된다. 거기에 코로나 확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선수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의심을 해야 된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차도 출전 선수 상담 결과를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야 돼.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김연경이 3월 6일까지 경주 시합을 했어요. 근데 훈련을 했는지 아니면 장부간 휴식을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9일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만큼 큰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점 때문에 3월 9일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3월 또 11일날 코로나 확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연경 입장에서는 그 교통사고에 코로나 확진까지 악재가 많이 겹쳤어요. 얼마만큼 김연경이 몸을 만들고 출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적어도 2주 정도는 몸을 회복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걸린 친분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호흡기 또 상당히 좀 기침도 많이 심하고 상당히 좀 부작용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연경도 젊은 나이가 아니죠. 그 점 때문에 막 하더라도 김민준에게 잡힐 가능성, 김민준이 짧게 가져가고 정혜민이 승부 타임을 조절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긴 달릴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김연경의 몸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죠. 교통사고에다가 코로나까지 라는 점에서 좀 2번하고 5번 22개 동기생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 5번 쪽에 5번은 주력 승부로 차선은 김연경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도 2번, 5번, 3번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하지만 김현경 힘들 수도 있죠. 2번, 5번, 6번까지 삼복승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오히려 2번, 5번, 3번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생각해 나간다면 유태복을 좀 더 중심을 하는 2번, 5번, 6번 쪽을 좀 더 중심을 하는 전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경이 얼마만큼 몸을 만들고 출전했는지가 관심이라는 점이죠. 의심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삼복승에서는 2번, 5번, 6번을 주력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연경의 마크냐 동기생인 김민주가 협공이냐가 관건이 같은데 김연경보다는 유태복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체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싱 경륜왕 검색 후 PDF 다운받으시면 핸드폰, 컴퓨터로도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